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왕초보 사진교실입니다. 자, 저희 교재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카메라 고르기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까지 한 8강인가 9강 정도까지 수업을 해봤는데요. 짧게 가죠? 너무 길면 지루할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요?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지루하진 않으신지요? 좀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뭐랄까, 이런 수업을 좀 들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좀 이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이라든가 질문 답변 게시판에 좀 이렇게 건의라든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왕초보 사진교실을 9강 정도? 8강까지 했나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좀 끌고 갈까 사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좀 앞으로 좀 방향성이 많이 잡혀가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기쁘기도 하고요. 좀 편해지네요. 그래서 앞으로 몇 강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50강은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50강이 넘고 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처음 할 때 기초가 굉장히 잘 다져져 갖고 사진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수업을 할 때 조금은 힘이 들고 좀 재미가 없는, 이게 이제 뭐랄까, 교과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좀 받아들여갖고 내가 내 지식으로 얻는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자, 30페이지, 30쪽 보죠, 저희 교재요. 카메라 고르기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얘기예요? 카메라 고르기? 뭘 카메라를 골라? 이 책에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저거 같아요.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요. 어떤 거는 큰 카메라도 있고요. 어떤 건 작은 카메라도 있고, 콤팩트 카메라도 있고.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요즘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을 많이 사시죠. 이제 필름 카메라들은 거의 안 쓰죠. 저도 뭐 거의 안 쓰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지만은,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어떤 카메라 살 거냐. 조그만 콤팩트 카메라를 살 거냐, 아니면 SLR을 살 거냐. 또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미러리스인가요? 미러가 없는 그런 SLR보다 좀 작고 렌즈 교환은 되는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살 거냐. 자, 그렇다면 어느 걸 살 거냐. 이런 얘기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느냐. 나는 집에서 애들 사진만 그냥 기념사진으로 좀 찍어주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무거운 SLR 카메라를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찍고자 하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어떤 거를 고를까, 이런 고민을 이 책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좀 볼까요? 30쪽 보시죠. 카메라 고르기 1 해갖고 먼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진을 찍을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 그 목적에는 어떤 카메라가 알맞을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카메라를 선택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집에서 그냥 난 애들만 찍어주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콤팩트 카메라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굵은 글자를 보면 사진을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아마추어 사진가 혹은 사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조절이 가능한 카메라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35mm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적합하다. 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35mm는 사용하는 필름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다. 예전에 필름 시대죠? 지금 예전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예요. 한 2000년도 초반까지도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발음이 안 되네.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필름 카메라가 프로들도 월등히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2000년도 이제 중반, 초반 한 2003, 4년도부터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서서히 바뀌어가다가 지금은 완전히 디지털 카메라가 다 장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썼을 때 35mm 필름을 썼어요. 그 필름 사이즈가 보통 24 곱하기 36mm짜리 필름을 썼었어요. 가로 세로 24, 36mm. 지금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의 풀프레임 사이즈라고 하는 카메라 있죠? 그게 요 필름 사이즈랑 규격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다. 그 얘기가 35mm 필름을 35mm 카메라라고도 말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쯤 볼까요? 맨 상단 중간에 보면 굵은 글자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 상점을 둘러보면서 가격이나 액세서리, 서비스 등을 비교해 본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에 이제 많은 상점들이 있죠. 남대문도 있고요. 충무로 쪽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뭐 용산에도 있을 거고요. 예전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남대문하고 충무로 쪽이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같은 카메라를 사더라도요, 오프라인 쪽에서 어떤 카메라 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뭐 온라인 사이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검색해 보고 가잖아요. 가갖고 이제 살 때 온라인에서 사도 되고요. 새 제품일 땐 온라인에서 사도 되고, 가서 좀 카메라 상점마다 사장님들이 있잖아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카메라도 좀 보여주고, 만져보게 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그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카메라를 사더라도 온라인을 사든 오프라인 사더라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샀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저는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는 오프라인 쪽에서 좀 만져보고 이렇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건가, 그걸 좀 저는 사실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보죠. 30쪽 맨 위에 세 번째 칸을 보면 사용하는 필름의 크기나 센서의 해상도에 따라 카메라의 크기와 이미지의 품질이 결정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용하는 필름의 크기나 센서의 해상도에 따라 카메라의 크기와 이미지의 품질이 결정된다. 자,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센서의 크기가 되겠죠. 어떤 거는 뭐 풀프레임 24곱하기 36mm 센서를 갖고 있는 카메라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거는 그거 하프 절반만한 게 있을 거고, 뭐 니콘이나 소니 쪽에서는 크롭이 있을 거고요. 1.5 크롭이죠. 캐논 쪽에서는 1.6 크롭이라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을 것이고요. 콤팩트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센서가 들어가 있죠. 필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5mm 필름을 쓰는 카메라가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 큰 645나 66, 67의 중형 필름을 쓰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4호나 A/10의 필름을 쓰는 대형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거에 따라서 어떻다? 사진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카메라들을 선택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그거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카메라 고르기 얘기. 자, 다음 시간에서는 좀 더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SLR 카메라의 특장, 장단점, 뷰파인더 카메라 또는 중형 이란 리프렉스 카메라, 이런 카메라들의 장단점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